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화. 자식 끝자락 요하루는 이미 영업을 마쳤지만 연등은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 이곳 용경역은 365일 늘부려 성을 이루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바람에 풀풀 눈발이 날렸고 이 요하루의 불빛으로 날리는 이 눈은 봄날에 날리는 매화 꽃잎과도 같았다. 큰 새인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커다란 그림자가 요하루에 접근하고 있었으니 허허, 자세히 보면 사람의 그림자였다. 이 야심한 밤의 7층 누각엔 요하루의 지붕에 내려선 이 신용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흐흐흐흐. 낮에 방문하면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바로 군주를 봐야겠다. 연왕의 장녀라. 허허, 지금 요하루 7층 벽면에 붙어 있었던 인물은 바로 사론단의 사론대조 왕표가 아닌가? 왜? 네가 여기서 이 요하루의 주인인 연왕의 장녀인 군주를 찾는 것인가? 그리고 연왕의 장녀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곳 주루를 운영하고 있더란 말인가? 이 요하루는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어디 보자. 이곳 7층 특실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사론대주 왕표는 매우 호련하게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장소에는 연등의 비추인 주황빛의 눈이 주변으로 날리고 있었다. 다소 어둡군. 하지만 나는 이러한 어두움에도 익숙하지. 실온대주 왕표는 어두운 밀실에 들어와 있었고 분명히 밝은 대낮이라면 이곳은 매우 화려한 내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은하게 비치는 등불이 곳곳에 있었으며 서가와 탁자, 여인들이 앉아서 스스로 치장하는 소탁자 등 여러 집기가 있었으며 내실의 주인이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수성을 가졌는지 벽에는 온갖 서화와 주변 책장에는 도자기에 꽃들이 꽂힌 것이 보였다. 역시 여인의 침소란. 왕표의 눈에 침상이 보였는데 헉! 왕표는 놀랐고 이 야심한 시각에 누구신가요? 왕표의 눈에는 침상에 여인이 자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걸터앉아 왕표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이에 왕표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대는 남의 처소에 들어왔으면 신분을 밝히세요? 아, 저는 그저 이 시각에 여인의 처소에 들어왔다면 좋은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로 이곳으로 오셨나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 시각에 왔어. 그대는 누구인데 나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였다. 나긋나긋하여 이 야심한 밤에 듣는다면 듣는 이가 간담이 녹을 수 있는 매우 매혹적인 목소리였다. 또한 여인의 옷차림도 매우 요염했는데 여인은 보통 고관대작의 장중보옥이 입는 파사국의 고급 나삼을 걸치고 있었다. 곳곳에 보이는 등잔 불빛으로 은은하게 보인 여인의 나삼은 매우 뇌세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론대주 왕표는 눈이 몽롱하여지는 것을 느끼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리고 이 냄새는 무엇이오? 호호호호, 파사국에서 구한 노루 사양주머니로 만든 향을 태우는 냄새지요. 어찌 이런 향을 피우는 것이오? 글쎄요, 왜 이 향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의 눈빛은 매우 요염했다. 그리고 사론대주 왕표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공을 익히고 있었군. 가만히 있자. 노루 사양주머니를 이용하여 색공을 연마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 군주가 어떻게 혼효색 전공. 이런 혼효색 전공이라니 어찌하여 사론대주 왕표는 속으로 혼효색 전공을 말하는 것인가? 이 혼효색 전공은 200년 전 요지궁의 궁주였던 혼돈마녀 지연화의 절기가 아닌가? 희대의 검객에게는 언제나 혈로와 시사녀례가 그 앞길에 놓여 있었다면 이 마녀 앞에는 사내의 동정과 사내의 원정지기가 놓였으니 강원무림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동남만 기천이 이 마녀에게 정계를 빼앗겨 생을 달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무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은은한 연기가 실내에 가득했으며 노루 사형 냄새가 가득했다. 혹시 대엽께서는 현기증에 일지 않나요? 조금 답답하군요. 어머,
이자의 정력이 대단하군. 형을 태운 지 이미 반각이 넘어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내가 공력이 상당한 것 같으니 나의 연공에 큰 도움이 되겠군. 점. 살원대주 왕표를 보며 정의 군주는 입맛을 다셨다. 아, 내 정신 좀 봐. 대엽의 조명대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명대성일 건 없어. 그저 살원단의 무부이며 살원대를 맡고 있어. 호호호호. 아, 이제 알겠군요. 지난날 살원단에서 배웠어요. 그래요. 대주 왕표께서는 왜 이 늦은 시간에 이곳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이 요하루의 루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 살원대에 맡겨주신 일은 모두 완수했소. 우리 단의 문주께서 군주를 뵙고 소문주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라 말씀하셨소. 아, 그 일로 오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살원대주께서는 이곳으로 오시지요. 그 일은 아침이 되면 내가 아래 것들에게 문주에게 돌려보내라 할 거예요. 흐흐흐흐, 좋군요.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 주겠소? 호호호호, 우리의 관계가 화기애애하군요.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니 어떠한 대답이라도 해주죠. 흐흐흐흐. 저벅. 살원대주 왕표는 아주 끈적끈적한 웃음을 흘렸으며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걸어가 군주 곁으로 움직였다. 이때 정의 군주는 혼효색 전공을 전개했으며 그의 두 눈은 점점 붉어졌다. 또한 살원대주 왕표의 눈도 붉은색으로 변했다. 호호호호, 왕표야, 너라고 별 수 있겠느냐? 혼돈마녀 지연화의 절기는 소림사의 방장도 노예로 만들 수 있단다. 정의 군주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후후후후, 우선 당신이 살원대주 왕표라면 그대의 호표를 보고 싶군요. 여기 있어. 왕표는 좌수로 가슴에 손을 가지고 가서 그의 가슴에서 살원단의 호패를 꺼내 정의 군주에게 내밀었다. 척! 살원단의 호패를 확인한 정의 군주는 맞는군요. 그대는 정말 살원대주 왕표군요. 호호호호,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참 답답하군. 이제 장난은 그만해야겠다. 왕표는 묘한 인상을 지었고 이를 본 정의 군주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으며 이제 살원대주 왕표님은 나의 눈을 보시죠. 좋소. 나도 군주의 눈을 제대로 보고 싶소. 어라? 내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보고 싶다고? 호호호호. 살원대주의 정력이 매우 강할 것이란 생각을 하였는데 이건 너무 쉬워도 너무 쉬운데. 호호호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의 군주는 순간 매우 당황했다. 기존에 혼효색 전공을 전개하면 대개 상대는 정신을 잃고 무기력하여 단전에 모인 내공이 자기에게 딸려와야 하고 급기야 상대는 모든 내공을 빼앗긴 후에 나중에는 원정지기까지 모두 빨리며 목례가 되어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오히려 정의 군주는 약간의 현기증과 함께 모든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어머,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스르륵 턱! 정의 군주는 힘을 잃고 눈이 감기며 기절했다. 쓰러지는 몸을 왕표가 받아내었다. 왕표는 정의 군주를 침상에 바로 눕혔고 저벅 쓱 퉁. 왕표는 좌수를 들었고 그의 엄지는 중지를 말아서 튕겼는데 향로를 향해 지풍을 날아가 정확하게 타고 있었던 향을 부러뜨렸다. 향은 향로에 떨어짐과 동시에 잠시 진한 연기를 내다가 꺼져버렸다. 저벅. 왕표는 창가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창가의 창문을 열었으며 휘잉. 창밖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실내로 들어왔다. 왕표의 눈은 감았다 떴으며 이곳이 7층 누각인 고로 용경엽이 밤 풍경이 그의 눈으로 모두 들어왔고 주변 눈 덮인 산하도 보였다. 왕표는 좌에서 우로 고개를 돌려 쓸어보았으며 역시 신선한 공기가 좋군. 이제야 살 것 같아. 어찌하여 군주는 저런 사공을. 분명한 것은 80이란 놈이 답이군. 역시 연항부의 연항부부 내외는 이 80이란 놈이 펼친 사술에 넋이 빠져 있으며 이곳에 있었던 정예 또한 사술에 빠져 이곳에서 고관대작과 호족 자제들의 정기를 빨고 있었으니. 후유. 아무튼 요하루의 지하 밀실에 살원단의 소문주가 있으니 구해주면 되겠고. 쿵.
왕표는 우측 발을 들어 힘차게 내려놓는다. 퍼퍼퍼퍼퍼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파팍. 그러니 왕표의 몸에서 인연모공이 발현되어 보이지 않는 내기가 쏘아져 나가 기절해 누워있는 군주의 몸을 두드렸다. 그리고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이런 관옥과 같은 얼굴, 놀라울 정도의 균형 잡힌 신형과 완벽한 외모, 바로 이건의 모습이지 않은가. 휘잉 휘잉.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눈꽃송이는 이건의 몸 주위에서 휘몰아쳤고 이건의 긴 머리칼은 심하게 나부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접근했던 눈꽃송이는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이건의 몸에서 은은하게 아지랑이와도 같은 김이 피어올랐다. 이제 군주의 무공은 모두 회수했다. 군주의 세매까지 봉혈패맥했으니 군주는 죽을 때까지 내가 혈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무공을 전개할 수 없구나. 허허, 혼효색 정봉이 육성의 경지라니. 이거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세미한 빛과 바람에 의해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고 그는 군주의 몸을 머리에서 발까지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의문의 얼굴을 하였으며 휙! 퍼펄럭! 군주의 머리를 향해 좌수를 뻗어내었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 허허, 군주의 얼굴을 보라. 정의 군주의 콧구멍에서 벌레와 같은 것이 꿈틀대었다. 이건의 내기로 인해 이 벌레는 끌려 나왔으나 이 벌레는 군주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결국 벌레는 끌려 나올 뿐 아니라 이건의 접인 신공에 의해 그의 손으로 끌려 날아왔다. 그리고 이건의 좌수 손바닥 위에 있었던 벌레는 한동안 꿈틀대었다. 허허, 숙명보라. 역시 이 팔공이라는 놈도 홍산 출신이었군. 진주야, 군주의 생각을 읽으니 바로 모든 것이 홍산과 이어졌구나. 진주 내 녀석이 결국 요하의 홍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역시 이 72 폭강성은 홍산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폭주하며 개탄스럽게 하였구나. 결국 홍산의 만마전을 해결해야만 너희 폭강성의 폭주는 모두 결말지을 수 있겠다. 아하, 드디어 이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폭광성과 용주의 용주들을 해결하며 중원을 누볐지만 그의 생각에 끝없는 의문이 생겼고 이 폭광성과 자신이 엮인 지독한 악연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건이 제왕운동경에서 큰 심득을 얻어도 불사도의 추억을 기억해내어도 제세의 화문에서 조사와 만나도 최후에는 만저갱에서 고구려 후예와 가야의 후예를 만났어도 그리고 신라 출신의 폭광성 제천마성 최중도를 해결해도 이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사대부로 육선문을 추적하며 진주를 쫓았고 결국 현재 정의 군주의 생각을 훑으며 천년의 의문이 완벽하게 풀어지게 되었으니 오호라, 모든 것이 홍산의 만마전이었군. 휘잉 휘잉. 바람은 은은하게 창문을 통해 불어왔으며 이건의 머리칼과 흑색 모복은 이 바람에 심하게 펄럭였고 두 눈에서 서서히 흘러나오는 황금색 금광이 점점 퍼져나와 이건의 몸을 이 금광이 덮었는데 강렬한 빛은 점차로 내실의 공간을 모두 채우게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